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생 배운 언니 요언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저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8가지 목록을 보고 선생님들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외모에 열등감이 있다. 둘째, 남 눈치를 보며 할 말을 못한다. 셋째, 해야 할 일을 미룬다. 넷째,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남과 비교한다. 여섯째, 지나치게 남 탓, 내 탓을 한다. 일곱 번째, 칭찬을 못 받아들인다. 여덟 번째, 과거에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다. 저는 이 8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자존감이 낮았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현재 상당히 자존감을 높인 상태입니다.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내 마음에 내공 쌓기. 좋은 강연을 들어라입니다. 제가 처음 강연을 들을 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 인터넷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강연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에도 좋은 강연들이 정말 많아서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요. 제가 주로 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제시해주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지금은 10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김미경TV의 사회와 사람에 대한 따끈따끈한 공감 강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김창욱 교수님 강연, 다양한 강연자들의 진솔한 경험이 묻어나오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일명 세바시, 최진석 교수님의 EBS 인문학 특강,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중용 특강, 플라톤 아카데미의 인문학 특강 등을 주로 들었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언제든 들을 수 있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이미 깨달은 사람들의 강연을 들으면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계속 스스로 회복하려는 시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간접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쌓이다 보니 말빨이 세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내공을 쌓으니 남 눈치를 보며 할 말도 어버버 못했던 제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위축된 마음이 한껏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강연들이 저한테는 자존감 회복에 큰 초석이 된 것입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 두 번째, 관계 속에서 나를 파악하기. 사람들을 만나라 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보다 3배, 4배 더 힘이 듭니다. 외로움에 성급하게 친해지거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상처받거나 지나치게 의미부여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많은 인간관계를 겪어봐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경험해보라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후회하고 밀당도 해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겪어보는 겁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는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나와 맞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미니멀한 관계를 지향하는지, 다양한 인맥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등등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적절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생기고 나를 잘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점점 터득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 균형 있는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정이 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데도 아주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 세 번째, 나를 발견하기. 취미생활을 하라입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금전의 제약도 따르고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설레임과 함께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취미생활의 최고 강점은 어떤 역할 속에서 살아오던 나를 잠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학부형, 손자, 손녀,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맞춰 살기 위해 애씁니다. 역할에 맞게 삶을 살아내는 건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종 상황에 매몰되어 가끔씩은 진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 번쯤은 주 생활 공간에서 벗어나 그 역할을 잠시 잊고 지루하고 무기력했던 무거웠던 삶에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취미생활은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의 역할까지 해주니 활력과 자신감이 함께 붙는 겁니다. 취미생활은 꼭 어떤 것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신과 가장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 그림, 자격증 취득, 게임, 요리, 유튜버, 라이딩, 요가, 악기 연주 뭐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외로 취미생활을 하다가 본인의 적성이나 특기를 찾아 제2의 인생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취미로 요가를 배우다가 재능을 발견하고 요가 선생님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나의 즐거움이 나의 특기가 될 때 자존감도 같이 상승합니다. 자존감 높이는 방법 네 번째, 나를 관리하기. 건강 관리를 하라. 나의 기초 체력을 키우라. 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한 방법인데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건강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만 찾는다면 마음도 지치게 마련입니다. 활기차게 생활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줄 경우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죠?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세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몸은 선생님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올라갈 겁니다. 운동을 싫어하던 저도 취미생활로 방송 댄스를 하면서 억지로 운동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나를 돌보지 않았던 제가 운동을 하게 되니 사람 자체가 좀 활기차지고 건강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너 운동하고 뭔가 달라졌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서 긍정 에너지 또한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꼭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장 계단 오르기라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초 체력을 쌓으세요. 희마리가 없는 사람이 아닌 에너지 넘치는 매력적인 건강함이 선생님의 자존감도 분명 올려줄 겁니다. 자존감 높이는 법 다섯 번째, 나를 활용하기.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라 입니다. 이거는 전업주부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르바이트도 좋고 내 전공을 살린 재취업도 좋고 블로그 활동도 좋고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영업도 좋고 자격증을 타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부일 경우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취업을 한다는 게 선택의 폭도 좁고 상당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 돈을 버는 경험을 한다는 건 값진 일입니다.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업주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해보고 취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관찰해보세요.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인정을 받아
일정 수입을 얻는 일을 해보세요. 제가 처음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끈기 없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한 달도 못 가 그만둘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짧은 시간 안에 아르바이트에서 직원에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5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았을 때 의기양양하게 남편에게 모두 주었는데요. 그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당당함. 그 당당함이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 사회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 큰 자신감 회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꼭 대단하게 큰 돈을 꾸준히 죽어라 벌어 이런 건 아닙니다. 크던 작던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고 그게 잘 맞고 또 상황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꾸준히 유지하되 꼭 필사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면 단기간이라도 나를 활용해보는 좋은 경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존감 높이는 법 6번째, 나를 위한 투자, 나에게 돈을 쓰라 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학원비는 몇십만 원씩 쓰면서도 본인을 위한 소비에는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애들은 좋은 메이커 신발, 옷 사주면서도 저에게는 아울렛 매대에서 돈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는 거야 진짜 재벌 부자 아니고서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가끔 비싼 거 하나씩 우리에게 선물해준다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파탄 나는 것도 아닌데 소중한 나를 왜 이리 돌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이면에는 남들에게 외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 욕망을 마주한 저는 한꺼번에 과소비를 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를 위한 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가방도 사고 금팔찌도 하고 비싼 외투도 사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보고 피부과도 다녔습니다. 나를 위한 지출을 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이 지출들이 주는 기쁨과 자기 만족감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은 소유해보고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경험해보니까 내 안에 갈증과 결핍이 채워지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면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안에 만족감과 자존감이 동시에 차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부모님, 자녀, 배우자, 미래를 위한 헌신과 대비도 중요하지만 숭고한 자신을 위해 가끔씩은 셀프 선물을 하나씩 해줘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자존감을 높인 방법 마지막 7번째, 나의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늦게 일어날래야 늦게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저는 자존감이 낮을 때 최대한 잘 수 있을 만큼 잤고 헐레벌떡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소파에서 TV보다 잠들고 오전 시간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자존감이 차오르자 늦잠을 자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숙면 후 에너지가 넘치는 오전 시간을 생각보다 알차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늦잠 자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오전에 누워 뒹굴거리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마음 정리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운동을 가거나 유튜브 강연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화초에 물을 주고 인스타에 올릴 그림을 그리거나 유튜브 콘텐츠 준비를 합니다. 오전부터 바삐 움직이다 보니
집안도 예전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고 내가 하루를 허투루 보냈구나 하는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루틴이 점점 잡혔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지배적이었는데 규칙적인 루틴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해봅시다. 일어나서 흔적이 남는 일 하나씩 해봅시다. 이렇게 7가지 제가 10년 가까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효과가 있었던 방식을 모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진짜 긴 시간 고민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시간이 길었던 분이라면 자존감을 올리는 시간도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여 실행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자존감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열심히 나를 존중하기 위해 살아가면서도 좋지 않은 날도 있을 거고 나에게 실망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봐주고 인정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나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은 기본으로 깔아두세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존감 바닥이었던 제가 자존감을 높이고 한 가장 소중한 경험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자존감을 높이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유튜브로 인생 배운 언니 유언이었습니다.